가자. 자, 유형 18부터 가겠습니다. 뭐 기본 계산하는 거 크게 어렵진 않을 거다. 알았지? 한다? 네. 자, 858번부터요. 자, fx, gx 나와 있고요. 봐봐. 자, f 인버스 g a가 2예요. 야, 이거 내가 얘기했었거든. 합성할 때부터 얘기했는데 뭐냐면 너네 안쪽에 있는 a를 구해야 되는 거지, 모르는 거지. 그럼 안에서부터 보는 게 맞아? 아니야. 모르는 거 갖고 시작하면 어렵겠죠? 그래서 봐. 이렇게 있을 때, 자, 네모로 그냥 처리해버린다 그랬어. 그래서, 자, G 인버스 네모가 2야. 그럼 우리 역함수 배웠잖아? 그럼 네모는 얼마야? F2가 네모인 거지? 자, 그럼 F2는 거기다 대입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1 나옵니다. 1. 자, 그럼 이제 GA가 1인 거. 자, 그럼 그냥 찾으시면 되죠. 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3A-5가 1이 되는 건 A 얼마? 2요. 간단하죠? 네, 요런 계산, 성질 이용하는 것들은 조금 자연스럽게 써주시고, 알았죠? 자, 나머지 계산은 쉬울 거라고 봐요. 861번 가볼게. 쭉 내려가. 자, fx 3x-1 그리고 gx가, 야, 요거 잘 봐야 된다. 분리된 형태죠. x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x가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하나씩 천천히. f.g 인버스 2 그리고 f 인버스 .g 마이너스 1이요. 자, 가보자. 야, g 인버스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니네가 나중에 진짜 익숙해서 역함수는 바로바로 만들겠다 정도가 아니면 함수식을 만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g 인버스 2예요. 나 이거 K로 둔다. 자, 그럼 G 인버스 2가 K면 G, K는 2죠? 맞나요?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2를 만들려면 어디를 쓰면 될까?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0보다 크거나 같은데 1 넣었을 때 2 만들어지죠? 그럼 K 값이 1이라는 거 구하죠? 괜찮아? 자, 그럼 이제 마무리. F1은 2입니다. 하나 구했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G-1 뭐 이렇게 안에 있는 게 바로바로 나오면 좋죠? 자, -1은 여기 대입해. 야, 이런 거 계산 실수하지 마라. -1의 제곱이 먼저다. 그지? 그러면 -1의 제곱을 마이너스 붙이니까 0이죠? -1 더하기 1이니까. 자, 그럼 F 인버스 0이에요. 그럼 이 값을 내가 뭐 t 이렇게 두면 ft는 0이네. 자, 그럼 여기다 얼마 넣어야 0 돼? 3분의 1. 그러면 요 값은 얼마? 3분의 1이야. 자, 그럼 2랑 3분의 1을 더하라고 하죠? 그러면 3분의 7 나오겠죠. 괜찮니? 끝입니다. 잠깐. 맞죠? 맞아요. 네. 자, 다음 129페이지 갈게요. 성질 이용하는 거. 자, 성질 이용한다라는 것도 다 계산이거든요. 자, 862번. 잘 보고 동일하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fx, gx 주어진 상태에서요. fg의 인버스고요. 자, F3인데, 야, 여기 한 번만 봐주라. 봐봐. 저거를 구할 건데, 지금 얘가 인버스로 이렇게 묶여있죠? 그러면 합성함수는 결합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막 이거 무시하고 이렇게 괄호를 막 바꾸면 안 돼. 인버스부터 처리해야 돼. 그러면, 자, 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뭐나?
거꾸로 가는 거 G 인버스 F 인버스 이렇게 되겠죠? 야, 그러면 여기 봐봐. 얘거든 얘. 요거 처리하는 걸 조금 봐주시면 돼요. 지금 괄호가 어떻게 돼 있는 건 사실 신경 쓸 게 아니죠. F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정리해서 G 인버스 F 인버스 만들어 놨고 F 이렇게 있을 때 봐봐. 결합 법칙은 합성할 때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럼 이런 거 괄호 다 무시하고 내가 이렇게 먼저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야, 근데 봐봐. 그럼 내가 요거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F 인버스 F는 무슨 함수? 항등함수. 이 모양이 자꾸 시옷자로 가면 안 돼. 항등함수죠. 그럼 얘가 얼마야? 그냥 3이죠. 그럼 이제 얘는 결론적으로 뭐 할 거냐면 F G 인버스에 3을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번거로워. 알았지? 그래서 봐. 그냥 앞으로는 이 과정을 썼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 F 인버스가 합성돼 있죠. 역함수가 합성돼 있지. 그냥 깔끔하게 지워버리세요. 어차피 얘만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치 약분되듯이 F 인버스가 합성돼 있어. 이렇게든 이렇게든 상관없습니다. 역함수가 바로 옆에서 합성돼 있잖아. 그러면 그냥 없애버리세요. 그럼 간단한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G 인버스 3 K 그러면 GK는 3. 자, K 값 얼마예요? 불러라. 3이죠. 그러면 F3을 구하는 거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자, 믿는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밑에 거 다 똑같습니다. 오케이? 자, 20번 이제 그래프 보러 갑시다. 내가 그래프 보는 것도 함수 처음에 할 때 자, x, y 대응시키는 거 보는 것도 했는데 자, 역함수 보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자, 가봐요. 자, 아, 나 그래프 지저분하다. 그러면 자, 나는 868번 해야지. 제일 쉬운 거. 아, 문제가 쉽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기 쉬운 걸 말하는 거야. 알았지? 제가 막 쉬운 거 막 풀어주고 어려운 거 막 풀어오세요 하는 양아치는 아닙니다. 알았죠? 사실 얘놓고 맨날 쉬운 거 풀어주고 어려운 거 풀어오라고 하잖아. 그죠? 방금 누가 속으로 양아치라고 한 것 같은데? 귀가 간지러웠는데. 자, 가볼게요. B C 나 이번에 연습한다. 드르륵 연습해온다. 알았지? 연습해볼게. 야씨 드르르르 칠판에 그림을 그려주겠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자, y는 x와 y는 fx. 자, 이렇게 있어요. 네. 자, 보시면요. f 인버스 p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봐봐. 내가 이제 요거를 하나씩 따져봅시다. 그러면 얘들아, 이게 어차피 얘는 바뀌어봤자 똑같은 모양이니까 f 인버스에 b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천천히 하세요. 일단 처음에 감이 조금 올 때까지는 하나씩 잘 보면 돼. 지금 시간 걸리는 거 신경 쓰지 마. 자, 안쪽에 있는 F 인버스 B부터 구할 거야. 가보자. 그걸 내가 뭐 여기를 K라고 해볼까? 자, 그러면 봐. FK는 B인데 얘들아, 지금 너네가 여기서 알파벳이라서 그렇지 A, B, C, D, E는 알고 있는 거야? K를 모르는 거지 지금? 그지? 선생님, 저는 B도 몰라요. 아니, B는 그냥 B야. 알았어? 그럼 여기 봐. 야, 여기 B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 y는 x가 왜 나왔냐면요. 이 x의 위치로 여기 있는 y 값도 얼마다? b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야. 여기가 b, b잖아. 괜찮아? 야, 그럼 봐봐. fk가 b래. 이 b는 x 값이야, y 값이야? 예서요, x야, y야? 이 b는 x야, y야? y죠? 그지? 그러면 니네 이렇게 찾으면 돼. 여기 y, b 있죠? 쭉 그려봐. 그래서 여기 있네. 얘가 k가 되는 거야. 똑같아. x를 갖고 y를 찾아가는 거랑 y를 갖고 x를 찾아오는 거랑 방향의 차이지 똑같은 거라고 알았지? 그러면 이 k가 뭐가 된다? c가 된다. 그러면 자, 위로 갈게요. 자, f 인버스의 c 요렇게 됐죠?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자, f 인버스 c 이것만 구하면 돼. 그럼 나 그 t라고 둘게요. 그러면 자, 요걸 갖고 할 수 있는 거 ft는 c다. c가 어디 있냐면요. c를 어떻게 해? y는 x 이용해서 여기가 c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거야. 그랬을 때 쭉 c를 따라와서 만나는 이 점 d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t 값이 뭐예요? 얘가 d가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찾는 답은 d가 되는 겁니다. 찾을 수 있어야 돼, 너네. 괜찮아? 차분히 연습해라. 그래프 찾는 거 못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가자. 야, 거기 뭐 조건을 이용하는 함수값 구하기, 뭐 함수의 개수 있잖아요. 그거 살짝 건너뛰어서 31쪽에 23번. 자, 주제가 맞는 거 먼저 할 거야. 지우겠습니다. 자, 23유형 보시면요.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이에요. 자, 봐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봐봐요. 뭐 하세요? 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y는 fx. 우리 역함수는요. 무슨 대칭이었지? y는 x 대칭이었지. 그럼 내가 y는 x라고 하는 직선을요. 자, 요렇게 있어요 라고 하나 그려볼게. 그러면 뭐 역함수를 우린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프 개형을 좀 그려보면 파란 직선 기준으로 흰색을 이렇게 180도 돌려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뭐 대충 요런 형태의 그래프가 쭉 그려지겠죠. 얘가 역함수가 될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너네는 특징을 기억해야지. 저 gx, f 인버스 x 주황색식을 만드는 게 아니야. 알았지? 봐봐. 너네한테 이렇게 물어봐. 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에 대한 교점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지. 야, 우리 고1 때 1학기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게 교점에 대한 걸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뇌가 안 됐네. 연립하면 되죠. 맞아요? 교점은 연립이었지? 그래서 봐. 내가 이렇게 fx와 f 인버스 x를 연립해서 여기에 있는 x 값을 구하면 교점이 나오겠죠? 그럼 막 그림상 보기로는 여기 알파, 베타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떤 방정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걸 구했을 때 뭐예요? x는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하는 x값이 나오겠지. 괜찮아요? 자, 근데 봐봐. 니네가 여기서 뭐 그냥 개념적으로 굳이 저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어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거 구하는 게 어렵다. 직접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힘들어. 그리고 나중에 니네가 직접 구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막 이걸 만드는 순간 그 루트를 없애야 되고 뭘 하면서 차수가 뻥튀기가 돼버린다. 힘들단 얘기야. 그러면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교점을 구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니네가 보고 있는 거야. fx 있죠? 우리의 목적은 f 인버스 x랑 만나고 있는 이 점을 찾는 건데 이 점이 f와 f 인버스만 만나고 있는 게 아니지. 누구도. 이 점은 얘도 같이 만나고 있잖아. 당연한 건데 뭐냐면 fx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 fx랑 y는 x가 만나는 점, 이 점은요 대칭이 돼도 제자리에 있어요. 그지? 그럼 그 제자리에 있는 점이 여기 위에도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 있는 알파, 베타라는 건 여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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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점이란 말이야. 따라왔어? 그럼 나는 얘를 못 쓴다? 그럼 누굴 대신해서 쓴다? fx와 y는 x를 대신해서 쓴다. 그러면 내가 이 노란색 좀 더 간단한 방정식을 풀더라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x는 뭐다? 알파 또는 베타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럼 너네 어렵게 구할래? 쉽게 구할래? 하면 당연히 쉽게 구해야 되겠지? 괜찮아? 그리고 심지어 y는 x 위에 있다고? y는 x의 특징이 뭐야? x나 y나 똑같은 거잖아. 그럼 그 교점의 좌표는 뭐가 돼요? 알파, 알파와 베타, 베타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덧붙여야 될 내용,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한데 지금 안 다뤄. 걱정하지 말았지? 그거 내가 풀리지도 않을 거야. 진짜 나중에. 걱정하지 마시고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세요. 역함수는 제발 보지 마. 뭐 해야 돼? fx랑 y는 x의 교점을 찾으세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가봅시다. 당연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나 보자고. 가보자. 875. 정의역이 2 이상이래요.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을 a, b라고 한대요. 자, 고민도 하지 마. 역함수와의 교점이야? 그러면 나는 fx와 역함수 y는 x의 교점을 찾습니다. 그럼 봐요. 넘기면 5x가 0이 될 거고 x값이 그냥 단순하게 1, 4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교점이 a, b라고 했잖아. 교점이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x값을 2개 구했잖아. 멍청한 거 하면 안 돼. 1, 4, 1,4. 답은 4. 그러지 마라. 이건 x 구해놨지.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사실 이제 이게 다 교점이 되면 1,1과 4,4가 교점이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야. 항상 함수는 뭐가 중요해? 정의역이 중요한데 이 처음에 주어진 함수의 뭐? 정의역이 2 이상이었죠. 맞아요? 그럼 1이 있을 수 없지? 얘가 교점인 거야. 알았어? 그래서 봐봐. 그림상으로 내가 보여드릴게. 봐봐요. 내가 2차 함수지. 대칭 주기요. x는 2입니다. 그래서 잘 봐. 이걸 인식하고는 계셔야 돼요. 왼쪽은 없는 거야.
알았어? 근데 내가 지금 뭐 했어? y는 xy 교점을 찾았지. 그럼 내가 범위를 신경 쓰지 않고 y는 x 했으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범위 상관없이 구했을 때 여기 있는 1과 여기 있는 4 이렇게 구한 거라고. 오케이? 그랬을 때 없는 부분에 대한 답도 나오지만 너네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정의역 치역에 따라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정의역 치역 안에 있는 이것만 답으로 써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구했다고 다 답이 되는 게 아니야. 없는 헉은 이런 거 버릴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뭐 876번은 똑같은 거라서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877번. 여러분, 그냥 제가 설명 안 할 테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풀어봐. 이거는 별표 하나 쳐놓고 중요한 거야.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해서. 자, 877번 해보세요. 오늘 함수의 개수 안 다뤄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절대값 그래프 안 다룹니다.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23 유형하고 그 다음에 21 유형까지만 설명을 할 겁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좀만 힘내라. 자, 해볼게. 이거는 자, 이제 나중에 그 위에다 또 좀 적어 놓으세요. 무리함수. 좀 더 배우면 이제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의 일부분이거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무리함수가 되는 건데, 그 무리함수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배우는 내용에서 똑같이 나올 겁니다. 알았죠? 이 유형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좀 알고 있어야 돼. 봐봐. 우리가 f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함수의 그 교점, 걔가 2개가 돼야 된대. 그러면 너네가 그래프 함수를 하는데 정의역 그래프를 생각하지 않고 식만 써서 푼다? 분명히 구멍이 생겨요. 자, 일단은 계산을 위해서는요, 연립을 하는 게 맞아요. 누구랑? y는 x랑요. 그러면 자,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돼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 그러면 두 개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네 이거거든? 근데 판별식을 써보면 9 마이너스 4K가 0보다 커요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K의 범위를 구하면 4분의 9보다 작습니다 가 되거든요. 이건 오답이에요. 왜 그런지 보여줄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고 나서 아 저런 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건 좀 인식하고 계시라고. 자 fx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칭축이 1이에요. 야 2차 함수의 역함수는 없어요. 그러면 역함수와의 교점, 역함수를 언급하기 위해서 뭐 해놨냐면 이 x의 범위를 제한해놨죠. 저게 완전 다른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자 이제 직선 뭐예요? y는 x라고 하는 직선과 저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을 때 봐봐. k가 만약에 4분의 9보다 작다라고 하면 y는 x가 이렇게 있어도 두 번 만나지만 내가 이렇게 있어도 x값이 두 개다 라고 나와버리는 거야. 근데 너네 주황색은 두 개 맞아요? 그죠? 왜 그래프가 그려진 범위에서 y는 x랑 두 번 만났잖아. 근데 파란색 그래프랑 만나는 건 두 번 만나는 게 맞아요? 여긴 없는 거라 그랬지? 그럼 이때는 한 번밖에 못 만나는 거야. 근데 k가 4분의 9보다 작다라고 하는 건 얘도 다 저 범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고요. 사실 이런 거지. 봐봐. y는 x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있는 게 y는 x인데 생각해봐. 이 2차 함수의 k 값이 작아지면 뭐예요? y절편이니까 쭉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자 파란색으로 그리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기준으로 얘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려보면 자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주황색으로 그리면 얘가 아이고 그림이 좀 그렇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x가 움직이는 건 아니야. 그래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럼 k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그래프가 점점 더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내려가는 거야. 알았지? 근데 지금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이 그래프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뭐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과 만나지 않는 상황을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이 범위 안에서 두 번 만나게 하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지워버릴게. 봐봐. 내가 직선을 이렇게 그려봐. 막 그려볼 거야. 왜? 곡선보단 직선이 움직이기 편하잖아. 내가 그리기 편하잖아. 그럼 그냥 직선을 그렸을 때 자, 요 딱 접하는 순간 있지. 이 접하는 순간은 교점이 하나지만 그것보다 직선이 이렇게 위에 있으면 두 번 만나겠지. 그지? 근데 그러다가 여기 1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는 하나, 두 번 만났지. 근데 그것보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없는 점이잖아. 하나로 바뀌어버리지. 그럼 너네는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교점의 개수를 말하는 건 딱 노란색 끝의 상황과 끝의 상황을 구할 거예요. 아느니? 봐봐. 양 끝의 상황만을 계산해서 그 안쪽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된다고. 왜? 이쪽에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알았어? 그럼 봐봐. 자, 단순해요. 여기 y는 x라고 하는 직선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지나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꼭지점
x가 1일 때 y가 얼마예요? 얘는 k 빼기 1이죠. 맞죠? 자, 그러면 계산합니다. y는 x가 저 점을 지나야 돼. k 빼기 1은 1이에요. 그래서 k 값이 2일 때는 두 점에서 만나요. 두 번째, 딱 접하는 상황. 물론 이때는 두 개는 아니지만 그걸 경계로 두 개 안 만난다가 바뀌는 거야. 그지? 그러면 두 번째 상황은 접할 때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여기서 판별식 써놨죠?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되는 상황. 그래서 K가 4분의 9가 되는 상황인데 봐봐. 야, 1번 상황과 2번 상황 어디에 있어야? 사이에 있어야 두 번 만나는 거지. 그러면 얘를 보시면서 너네가 뭐 하면 돼? 사이에 넣어 놓으면 돼. 뭐와 뭐 사이? 2와 4분의 9 사이. 근데 생각해라. 접하는 건 두 번 만나는 거야? 한 번 만나는 거야? 한 번 만나는 거지? 등호 붙이면 안 돼. 근데 꼭지점 지나는 건 두 번 만나는 거야? 한 번 만나는 거야? 두 번 만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등호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지금은 조금 그냥 접해보시라고. 이거 나중에 무리함수 가면은 더 간단하게 할 거야. 그리고 더 많이 할 거야. 그래서 자, 요렇게 범위가 제한이 돼 있어. 그때는 함부로 판별식의 0보다 크다를 쓰시면 안 됩니다. 크다를 쓰면 안 된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 끝과 끝을 구해서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 거라고. 알았니? 자, 요거 잘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130, 이거는 뭐 100%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방에 이해하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소개 먼저 해준 거야. 네. 자, 130쪽으로 좀 돌아가 봐요. 자, 많이 얘기하지 않을 거야. 자,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값 구하기인데요. 이거 내가 예시를 보여줘도 여러분 나중에 무슨 질문 하시냐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못 대겠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게 이렇게 막 어려울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봐봐. 자, 869번 보면 자, 임의의 실수 xy에 대하여 모든 실수 xy에 대하여 같은 말이야. 다시 말해. 너네는 여기 보이는 xy에다가는요. 넣고 싶은 숫자를 마음껏 넣어도 돼요. 저기다가 1억을 넣으셔도 되고 뭐 1조를 대입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않겠지? 봐봐. F2가 6이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나서 F-1을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야, 내가 이제 이런 거야. 뭐냐면 일단 나한테 주어진 걸 써먹어야겠다 라고 해서 저기 XY에 그냥 막 다 2를 넣어버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오케이? 생각을 해야 될 게 2가 주어진 상태에서 내가 -2에 해당하는 값을 구하려면 어떤 적절한 숫자를 대입해서 -2를 만들어낼까? 이걸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도움이 많이 되는 숫자가 뭐냐면요. 0 아니면 1이야. 봐봐. 제가 XY에다가 00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자, 0 더하기 0은 0이고 자, 여긴 F0이고 F0이에요. 이렇게 직접 여러분 손으로 써보지 않으면 나중에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겁이 납니다. 몇 번 써보고 익숙해져야 돼. 자, 그럼 F0은 이렇게 지워지면서 F0은 0이에요. 괜찮아? 그럼 난 F0을 발견했거든? 그럼 생각해봐. -2? 2? 더하면 얼마야? 0이죠. 그러면 자, 이제는 두 번째. x에다가 2 넣고 y에다가 -2 넣을 거야. 그러면 2 더하기 -2는 0이고요. 자, f2 더하기 f-2가 되겠죠?
그러면 너는 0이라고 했고 너는 6이라고 했으니까 너는 마이너스 6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할만하지? 응. 자, 요 정도 느낌으로 가주면 돼. 다음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870. 니네가 좋아하는 거. 마지막. 오, 마지막. 한다. 자, 20 표정 밝아지는 거 봐. 자, 임의의 양수라고 했습니다. 자, 이미 양의 실수 xy에 대해서 x 곱하기 y는 fx 더하기 fy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f2는 1이래요. 그러면 f16을 구하랍니다. 자, 16, 2의 4제곱 정도 되네, 그지? 그럼 2를 키워야겠지, 그지? 아까처럼 다시 줄이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나 그냥 뭐 할까? x, y에 2 넣어볼까? x에 2, y에 2 넣으면 f4가 f2 더하기 f2니까 2. 괜찮지? 그러면 16 보일 것 같은데 x, y에 얼마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f16이 f4 더하기 f4죠? 그러면 2 더하기 2니까 4. 이렇게 끝나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지? 물론 이런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많이 바뀔 수는 있거든요. 천차만별이긴 한데, 야, 잘 안 나와. 알았지? 다른 거에 더 집중하시고, 알았지?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게 참 많았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합성함수, 역함수 공부를 하면서 함수의 개수는 건너뛰었다. 그리고 절대값 그래프 건너뛰었어요. 오케이? 사실 이제 합성함수의 치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 그리기 이런 것도 어려운 게 아직 좀 남았어. 그런 건 이제 조금 쪼개서 하나씩 배울 거예요. 알았어요? 자, 봐봐. 그래서 안 배운 유형은 빼고요. 뒤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로 가보시면 이거 내가 풀 수 있을까? 기숙사 월요일날 가죠? 일요일 가지? 봐봐. 903번 카톡으로도 한 번 더 올려줄게. 903번, 904번 그리고 909번, 910번 그 4개는 제외하고 푸시는 거예요. 알았지? 자, 봐봐. 이거는 목요일까지의 숙제. 알았지? 이거 목요일까지 숙제야. 내가 정리해서 올릴 거야. 그리고 이제 너네 다음 주에 또 화요일날 클리닉 이제 계속 하는 거야. 또 기말 때까지만 고생하자. 남들 안 할 때 해야 우리가 역전할 수 있어. 알았지? 요거 오늘 좀 프린트 있죠? 이건 화요일날 클리닉 때 오답할 거야. 숙제는 목요일까지, 클리닉은 요거. 그럼 뭐 조금 풀어오시고 채점 빨리 하면 좀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평소에 공부하실 분들은 요걸로 먼저 공부하세요. 이해했지? 프린트 잃어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 자, 고생 많으세요. 오늘 여기까지.